네, 양부진 교수, 최진봉 교수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을 했는데 그 배경을 뭘로 봐야 됩니까? 아마 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대내적인 의도, 두 번째로는 대외적인 의도. 예. 대내적으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말해서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다. 예. 이것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대통령과 맞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은 하지 않는다. 뭐 이것을 보여주고, 왜 그러냐면 예. 지난 3월부터 핵무력 가동을 계속 지시해왔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탄도미사일 수위도 계속 높여왔지요. 예. 막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런 대내적인 의도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아마 이 중국,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자유롭다. 또 그리고 핵 능력을 예. 고도화해가지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완성하겠다. 그런 예. 전략적 의도 속에서 이번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중국 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핵 관련해서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금 거죠. 상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한 뒤에 안보리에서 성명 채택할 때 동의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반대하고 있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런데 뭐 자기 나라에서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반발하면서 사인을 해줬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핵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더 이상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물론 뭐 중국이 그렇다고 전혀 관여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죠. 예. 유일하게 지금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이 일정 부분 예전보다는 통제력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럼 북한 내부 얘기로는 태영호 공사도 탈북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상 조짐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해외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북한의 외교적인 예. 이런 외교관들 탈북, 또 군인 탈북,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각국의 대북 제재 역량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 속에서 결국 이런 고위급의 탈북은 김정은 정권의 와해라 할까요? 예. 붕괴, 뭐 여기까지도 지금 이제 운운했잖아요. 그러나 이번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당정군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줌을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우리를 비롯한 이 서방 국가의 북한에 대한 붕괴 운운 더 이상 이것은 맞는 분석이 아니다. 뭐 예. 이것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잠시 전에요.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오늘 핵실험과 관련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핵심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우리 국가의 자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거두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이다.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네, 북한 조선중앙TV 보셨는데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핵탄두 위력을 판정하기 위해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 핵탄두란 말이 나왔거든요, 양 교수님 이번에.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5차례 핵실험하면서 예. 보통 한 4차례까지는 핵 파괴력, 핵폭발을 중심으로 한 실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뭡니까? 실제적인 핵탄두라는 것은 뭡니까? 직접해서 지구 밖에서 지구 안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핵탄두의 무게, 다시 말해 소형화, 경량화하면 적어도 1톤 미만이기 때문에 1000kg 미만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거를 가지고 예. 이번에 핵탄두 폭발 실험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마 소형화, 경량화 실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그러니까는
핵탄두에다가 핵을 싣고 날려보낼 수 있는 거를 시험을 했다는 게 북한 주장입니다. 그렇죠. 미사일은 이미 이제 계속 개발을 해왔잖아요. 그걸 계속 발사를 하고 문제는 핵탄두를 그 위에 실어 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탄의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예.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규격화한다는 말은 결국 어떤 미사일에도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규격화된 핵탄두를 개발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사일은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어쨌든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이번에 개발을 했다. 그건 결국 예. 이제 완전한 핵폭탄을 멀리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소위 뭐 예. 미국까지도 날려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실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거의 최종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북한의 주장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뭐 100% 믿지는 못하지만 예. 그러나 북한의 나름대로 주장에는 근거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보완하자면은 예. 지금까지 북한이 이 지난 3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 직접 지시해 가지고 여러 발을 약 2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결국 뭡니까? 신형 방사부터 해가지고 스커더 또 그리고 노동, 무수단까지 갔잖아요. 예. 이것을 점점 강도를 높였단 말입니다. 이 높여는 와중에 한미일 정보당국이 물론 북한의 이런 미사일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도 그러나 적어도 소형화, 경량화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로 분석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틀렸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 소형화, 경량화를 실험을 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보통 북한의 이런 일반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려면 적어도 기술적으로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톤, 1000kg 미만의 경량화 소형화된 핵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적어도 5000kg 또는 10,000kg 정도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겠죠. 실어날 수 있는 운반수든 로켓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전의 배치, 이 3대 조건이 이루어진다면은 북한은 맹실상부한 핵 보유국 지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적어도 5차례 정도 핵실험했고 또 지금 이제 북한이 이런 소형화, 경량화 주장을 할 때 상당 부분 경량화, 소형화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또 그리고 지난 지금은 이제 북한의 이런 인공위성을 가정한 탄도미사일 발사했잖아요. 예. 또 무수단 이런 거 봤을 때 운반수단, 로켓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 아니겠냐. 라고 한다면은 예. 앞으로 실전 배치가 그렇게 먼 훗날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전망합니다. 그러면 양 교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일단 북한은 2단계까지는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인도, 파키스탄, 예. 기타 핵 보유국의 경험적 사례를 보면은 보통 한 5차례 내지는 6차례 핵 실험을 하면은 소형화, 경량화 이루어집니다. 아, 보통의 경우는요? 그렇죠. 그 연장선에서 보면 북한도 소형화, 경량화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분석하는 것이 좀 설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에 예. 핵능력을 고도화를 지속하겠다 했잖아요. 또 그리고 예. 뭡니까? 핵 선제 타격 역량을 강화해라 지시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한 몇 개월 동안에 약 2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번에 경량화된 핵실험, 이 동일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핵탄도화 해가지고 로켓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대권 밖에서 대권 진입, 예. 이것만 보여준다면 이것은 상당한 부분의 영향을 갖고 있다 봐야 되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아마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된다면은 예. 채택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아마 소형화된 핵을 싣고 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적어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니면은 ICBM 같은 이런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제재를 하면은 북한이 더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것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양 예.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국제사회가 이제 안보리 회의를 내일 열기로 했는데 안보리 회의에서 또다시 추가 제재를 하는 더 강력한 제재를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 막판 죽고 살기 뭐 이런 예. 전략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강력한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방법이 물론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또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양쪽이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문제 해결을 좀 더 자연스럽게 또 좀 평화롭게 또는 어떤 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제사회가 압박만 하고 북한은 계속 거기에 반발해서 핵 개발을 계속하게 되면 예. 결국은 가면 이제 누군가는 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좀 더 고도의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지금 급거 귀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로서는 강경하게 나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핵을 가진 자는 결코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아주 뭡니까 대북 압박 제재에 집중 오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공조 이렇게 하면서 일부 뭐 한미 간에는 나름대로 공조에도 확인했지만도 한중 간에는 북핵 불력에 대해서는 그렇지만도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워딩을 봤을 때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해서 앞으로 대북 압박 제재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북 압박 제재 속에서 특히나 남북 간의 대립과 대결, 북미 관계 악화 속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이 더욱더 고도화됐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좀 되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은 예. 물론 국제사회 공자에서 국제사회 대 북한 이렇게 해서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이라는 것이 체제 성존과 존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압박 제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핵 능력을 더욱더 고도화해온 것이 개념적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예. 압박과 제재도 대화와 교류 속에서 실용적이고 효과 있는 것이지 단절 속에서는 효과 없다는 것이 개념적 사례입니다. 예. 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뭔가 최선의 정책도 중요하지만도 예. 차선의 정책도 지금쯤 한번 좀 더 검토할 필요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 북한이 핵실험할 때 대통령이 순방 때문에 부재한 상태였고 양자 다자회담을 다 겪은 다음에 쐈단 말이야. 대통령이 이제 급거 들어오고 예.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 간에 또 뭐 미국과도 했고 중국과도 했고 일본과도 했고 사실 핵 문제가 주 의제였잖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 누구를 만나든 핵 문제, 북한 제재 문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결국은 북한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국제사회가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를 통해서 어쨌든 국제사회 전체가 공조해서 북한을 압박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 그런 부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북한은 거의 다 막혔어요. 예. 더 이상 사실 우리가 북한을 제재한다고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거의 모든 부분이 지금 봉쇄된 상태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약간 테러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 테러를 전혀 열어주지 않고 차단한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뭐 북한 주민들은 반대하겠지만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그 세력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쨌든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말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국민의 안전,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다른 어떤 전략적인 선택도 고려할 시점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오늘 오전 신문에는 사실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주민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미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시 정부 이후에 대북 압박 제재가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서 그 변화가 없었지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 보면 뭐 여러 가지 독자적인 제재 하고 있지요. 심지어 인권 침해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검명해가지고 제재를 하게 됐지요. 그랬죠. 또 그리고 최근에는 뭡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심리전, 다시 말해서 DVD라든지 뭐 USB라든지 여러 가지 통역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지금 65년 동안에 온갖 제재를 다 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인권 탄압, 종교 탄압, 대량살상 무기, 공산국가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또한 박근혜 정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개성공단 중단하면서 압박 제재에 올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과거에 어느 국가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압박 제재해가지고 굴복한 국가들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 압박과 대화 병행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비록 최후에 지금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말기에 비록 이런 심리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통제 강화하고 예. 주민들의 사상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럼 또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우리는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압박이든 대화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단계인 지금까지 뭡니까? 북한의 현재 핵 부분에 대해서 동기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예. 그런 선상에서 사선책의 정책이랄까요? 이것을 하려면 수단이 대화 압박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한미일이 좀 뭐랄까 과거의 대북 정책 되돌아보면서 예. 사선책의 대북 정책을 강구할 다시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소식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정하영 앵커입니다.